자, 6일차 수업 녹화 영상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래프는 이제 V라고 하는 집합과 E라고 하는 집합, 두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는 이제 유한하면서 비어있지 않은 꼭지점들의 집합을 V라고 하고요. E는 이제 꼭지점의 쌍들의 집합, 이거를 집합 E라고 하고, 한마디로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간선. 그리고 V와 E로 이루어져 있는 걸 G라고 하고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프는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방향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이거는 U에서 V로 가는 거, 그리고 V에서 U로 가는 게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는 거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 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에서 V로 간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U는 테일, V는 헤드 라고 하는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둘이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G1하고 G2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를 표현한 거고, G3 그래프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0번에서 1번으로 갈 때, 여기 이때는 0번이 테일이고 1번이 헤드가 되는 거고, 1번에서 0번으로 갈 때 이때는 1번이 테일, 0번이 헤드가 되는 겁니다. 네, 녹화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리트 그래프라는 게 뭐냐? 컴플리트 그래프는 이제 n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2분의 n 곱하기 n-1개의 간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컴플리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시간에 배웠듯이 NC2로 이제 최대 간선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1 그래프가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간선은 6개이기 때문에 이게 컴플리트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U에서 V로 가는 길이 있다, 아니면은 V에서 U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경우에는 U하고 V가 인접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간선이 원래 그래프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꼭지점이 원래 그래프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서브 그래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예시 그림으로 보는 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서브 그래프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심플 패스, 간단한 경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이제 처음하고 마지막은 같아도 돼요. 위에 보면은 except first and last vertices 해갖고 처음하고 마지막 거는 같아도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달라야지 우리가 이걸 심플 패스라고 합니다. 이그젠플을 보면은 안에 있는 게 1, 3, 2라서 랭스가 4인 심플 패스라고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사이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어 뜻 그대로 이제 0번에서 1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0번 이렇게 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고,
당연히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은 돼 있어도 3번하고 0번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리는 사이클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0번하고 1번, 1번에서 0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냥 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꼭지점이 3개 이상 포함된 경우를 사이클이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말합니다. 언다이렉티드에서의 경우였고요. 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의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사이클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트리.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트리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트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 사이클이 없고 연결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꼭지점에서 아무 꼭지점이나 찍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도 다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롱리 컨넥티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개념을 빠르게 익히고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벌텍스의 디그리가 뭐냐? 이제 트리에서도 이제 노드의 디그리라는 게 있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뭐 이렇게 3개의 간선이 뻗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 벌텍스의 디그리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꼭지점에서부터 뻗어 나가는 아니면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하고, 그러면 방향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꼭지점 쪽으로 들어오는 디그리를 인디그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꼭지점에서 나가는 디그리를 아웃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적으로 쓰이는 줄임말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그냥 다이그래프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래프의 정의였고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파이썬이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수업 때는 이제 3가지 설명을 다 했지만 3개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밑에 있는 2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인접 행렬하고 인접 리스트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접 행렬이 뭐냐?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행렬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른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번에서 1번, 1번에서 0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간선 3개가 있어서 이제 0,1에 1이 있는 거고 1,0에 이렇게 1,0에도 반대로 했죠. 1,0에도 1이 있는 거고 1,2에도 1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접행렬의 정의이고요. 인접행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뭐 이것저것 꼬여 있고 어렵게 생겼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볼텍스가 3개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 볼텍스는 U를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건데 노드의 첫 번째 칸에는 이제 꼭지점에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는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가리켜줘야 이제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황색 말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2개가 있다 라는 거고 여기 A하고 B 엣지 2개가 있죠? 그래서 엣지가 2개가 있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역할이 똑같은데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1개가 아니라 2개로 늘어났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시로 보고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간선에서 U로도 갈 수 있고 V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2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행렬 모양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0,1에서 A 간선, 1,0에서 A 간선, 그리고 1,2에서 B 간선, 2,1에서 B 간선으로 이제 행렬에서 간선에 꽂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0번, 1번, 1번, 0번, 1번, 0번이 하나 있고 1번, 2번, 2번, 1번이 하나 있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행렬로 옮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접 행렬이고요. 인접 행렬의 특징으로는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겠죠. 좀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각선 성분은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행이 테일, 열이 헤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그래프의 정의 테일하고 헤드랑 잘 연관을 지어 보시면 돼요. 그냥 로우에서 컬럼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그래프에는 이제 디그리 중에서 아웃 디그리하고 인 디그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아웃 디그리는 이제 열의 합 그리고 인 디그리는 아웃 디그리가 행의 합이고 인 디그리가 열의 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 행렬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x3 행렬을 만들어 줄 건데 0이 3개가 있는 리스트가 또 3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거 1에서 0으로 가는 거 1에서 2로 가는 거 이렇게 3개의 간선을 저희가 만들어 줬고요. 어펜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네,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행렬이 나오고요. 우리가 보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행렬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접 리스트가 있는데, 인접 리스트가 뭐냐? 일단 초기 상태는 그냥 헤드 노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 상태인데 간선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뻗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0번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0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그러니까 0번에서 2번으로 가고 0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것도 있다. 그리고 1번에서 3번으로 가고 1번에서 0번으로 가는 게 있다. 이렇게 나타낸 게 인접 리스트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 리스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인접 리스트 그래프는 아까랑 똑같은 거를 예시로 쓰고 있고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에 이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벌텍스에서 U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U에서 얘를 찍고 얘가 간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체인 모양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연결해 두는 게 하나 더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연결해 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제 엣지 시퀀스에서 가리키는 이 엣지의 노드는 아까는 가운데가 2개였어요. 인접 행렬에서는 가운데가 2개였는데 이번에는 4개로 늘었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얘를 서로 찍어주고 있어요. 서로 찍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드가 더 필요하다. 그에 대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접 리스트고요. 인접 리스트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인접 행렬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는데 인접 리스트의 초기 상태는 일단은 빈 리스트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다 비어 있는데 예시에 0부터 7까지 있으니까 8개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 0번에 2번이 있고, 제가 아까 이거를 행렬에 잘못 적용했죠? 네, 0번에 2번이 있고 0번에 1번이 있고 1번에 3번이 있고 1번에 0번이 있고 2번에 0번이 있고 오타가 났죠? 2번에 0번이 있고 2번에 3번이 있고 3번에 1번이 있고 3번에 2번이 있고 4번에 5번이 있고 5번에 6번 그리고 5번에 4번 그리고 6번에 5번 6번에 7번 그리고 7번에 6번 해서 이렇게 모든 간선들을 추가를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for i in enumerate s 해갖고 프린트 i 0번 인덱스죠. 그리고 i 1번 인덱스의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선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예 생으로 빈 리스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걸 추가하고 여기다가 이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한 개일 때도 리스트로 감싸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대입할 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서 편한 거 찾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간선의 가중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점에서 어느 정점으로 가는 길의 길이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랑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을 수 없듯이 이제 우리가 간선도 전부 다 가중치가 1이다 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있는 간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표현 방식은 뭐 인접 횡렬로 할 수도 있고 인접 리스트로 할 수도 있는데 인접 횡렬로 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결과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접 횡렬 말고 인접 리스트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빈 리스트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번에 어펜드를 해주는데 1,5 이 리스트를 어펜드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1에서 0으로 가는데 가중치가 7인 간선 1에서 2로 가는데 가중치가 3인 간선 저는 이 방법을 즐겨 쓰고요. 출력을 해보면은 i in enumerate s 한 다음에 for j in i 1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살짝 꼬였네요. 아, 제가 i를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i를 여기 위에서 출력을 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i 0번을 출력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알아봤고요. 이제 그래프의 정의와 그래프의 표현 방식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탐색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DFS하고 BFS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DFS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BFS는 너비 우선 탐색이죠. 그래서 BFS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나중에 쳐볼 거고요. 자, DFS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0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1번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는데 0번은 이미 갔으니까 넘어가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3번에서 시작을 해서 1번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넘어가고 7번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7번에서 우리가 3번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4번으로 가고 4번에서는 우리가 1하고 7을 둘 다 방문했으니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게 7번이니까 7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5번을 봐주고 5번으로 가서 5번은 2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2번으로 가주고 2번은 이제 0번, 5번 건너뛰고 6번으로 가주면은 이게 DFS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면은 0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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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구조로 우리가 아까 탐색을 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펼쳐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는 아니죠. BFS는 어떻게 진행되냐? BFS는 이렇게 0번, 1번, 2번 쭉 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0번 갔으니까 3번, 4번 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5번, 6번 가고 7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좀만 더 자세히 해보면은 0번, 1번, 2번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는 1번 이미 방문했고 0번 방문했으니까 3번 가는 거고 4번 가는 거고 2번 이미 방문했고 0번 이미 방문했으니까 5번 가고 6번 가고 이거 했고 7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BFS라는 이름이 붙었냐? 눈으로 보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그래프가 펼쳐지는 모양을 펼쳐지는 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탐색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BFS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0번부터 7번까지 있고 처음에는 1, 2 그 다음에 0, 3, 4 그 다음에 0, 5, 6 그 다음에 1, 7이 2개 그 다음에는 2, 7이 2개 그 다음에는 3, 4, 5, 6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프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DFS는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냐? 먼저 우리가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초기화를 해줄 건데 우리가 아까 방문했던 건 넘어갔었죠? 비지티드라는 배열이 있는데 0이 8개 있는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불린 배열이라는 게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었는데 이제 true하고 false만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0하고 1로 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배열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 0번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0번에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먼저 함수를 지금 만들 건데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주는 거 함수에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온 v라는 친구 얘를 방문했다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w에 대해서 w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 이름이 s죠. 이제 v랑 연결된 w에 대해서 그 w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dfs를 이제 재귀적으로 탐색한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 0번을 해주면은 이제 모든 정점에 다 방문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프린트 v 해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dfs 0번을 실행하면은 01374526 우리가 아까 손으로 직접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걸 볼 수 있죠. 이게 dfs의 구현 방법이고요. bfs도 일단은 처음에는 다 이제 0으로 초기화된 이제 방문 여부를 알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FS는 BFS는 DFS보다 살짝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Q를 만들어 줄 거예요. Q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파이썬에서 Q는 그냥 일단 리스트로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Q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푸시가 아니라 어펜드를 해주면 되겠죠. V를 어펜드 해주고 while Q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 해서 새로운 V에다가 이제 Q의 프론트 맨 앞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0번 인덱스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Q를 팝해줍니다. 우리가 스택과 다르게 Q에서 팝을 할 때는 맨 앞에 있는 거를 팝하는 거기 때문에 0번 인덱스를 팝해주면 되겠죠. 이게 선입 선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이랑 나가는 곳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을 맞춰준 걸 볼 수 있고요. 아니죠. Q는 들어오는 곳하고 나가는 곳하고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다가 추가를 해줬으니까 앞에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설명이 잠시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W들에 대해서 근데 그 W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V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W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W를 방문해 준 걸로 하고 Q에다가 W를 푸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푸시가 아니라 어펜드를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BFS 0번을 실행을 해주면은 모든 단선들이 다 잘 방문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잘 됐나 보고 싶기 때문에 잘 들어갔나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V 이렇게 해서 qpop 여기네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fs 0번을 하면은 네, 0이 두 번이 들어갔네요.
제가 한 줄을 뺀 것 같은데, 네, 0이 두 번이 나온 이유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수도 코드를 봤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간 간선도 우리가 방문을 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에 이걸 추가를 안 했죠. 제가 한 줄을 빼먹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0이 두 개가 나와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0번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0에다가 방문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0이 두 번이 나오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요. 함수를 다시 짜보면은 visited v는 1 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isited를 다시 초기화를 해주고요. bfs를 돌려주면은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 그래프 수업이었고, 이제 과제 설명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